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스트리트의 전설 중 한 명, 그런데 어쩌면 이름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말 믿기지 않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만약에 1985년으로 돌아가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저한테 돈을 맡기시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0%씩 불려드릴게요. 어떠세요? 딱 들어도 사기꾼 같지 않나요? 아니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20%대인데 50%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조엘 그린블렛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대체 이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이 천재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린블렛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그냥 똑똑한 수준이 아니구나 싶어요. 그냥 천재였죠. 보통 6년 걸리는 학부랑 MBA 과정을 단 5년 만에, 그것도 와튼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요. 대단하죠? 심지어 학생 때 쓴 논문 소액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는 법이라는 논문이 최고의 학술지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그의 관심은 온통 시장을 이기는 것에 쏠려 있었던 거예요. 여튼 졸업 후에 명문 스탠퍼드 로스쿨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죠. 왜냐? 변호사는 그에게 그냥 암기 게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하지만 투자는 달랐습니다. 그에겐 심장이 뛰는 진짜 지적 게임이었던 거죠. 바로 이 결정이 월스트리트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5년, 그의 나이 불과 28에 월스트리트의 역사를 새로 쓸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건 펀드를 세우는데 이름이 고담 캐피털이에요. 자기 고향 뉴욕의 별명을 딴 거죠. 초기 자금 700만 달러를 모았는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당시 정크본드의 왕으로 불리던 마이클 밀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50%. 이게 한 해만 자란 게 아니고요. 1985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1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경이롭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수익률이 연 14, 15% 정도였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그냥 완전히 다른 리그에서 혼자 뛰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10년 뒤에 4억 원이 되어 돌아오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펀드가 최고로 잘 나가고 투자자들이 가장 행복해하던 바로 그 순간에 그린블렛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펀드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돈 전부 돌려드릴게요. 아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자기 손으로 갈라버린 셈이죠.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이유를 들어보면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펀드가 거대한 고래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고래는 먹을 게 많은 큰 바다에서만 놀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작고 민첩한 물고기는 복잡한 산호초 사이를 맘대로 헤집고 다니면서 숨겨진 먹이를 찾을 수 있죠. 그린블렛은 바로 이 작은 물고기로 남고 싶었던 겁니다. 펀드 규모가 커지면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외무자금을 다 돌려주고 자기 돈만 굴리던 시기에 그린블렛은 한 젊은 투자자를 눈여겨보고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나중에 금융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버리가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 주택시장이 망가지는데 거대한 베팅을 한 겁니다. 스승이었던 그린블렛은 이걸 보고 격분했어요. 이건 미친 짓이다. 당장 버리를 찾아가서 내 돈 돌려달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버리는 어땠을까요?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딱 들이밀면서 안 됩니다 하고 투자금 인출을 막아버렸습니다. 스승의 돈을 제자가 묶어버린 거죠.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버리가 옳았습니다. 2008년 그의 예측대로 시장은 무너졌고 버리의 베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린블렛은 돈을 빼려고 하다가 못 빼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수천억 원을 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아주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버리가 옳았고 내가 틀렸다라고요. 자기 자신을 전설로 만든 스승이 제자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 이건 월스트리트의 최고 투자자들에게서는 정말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그린블렛은 초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어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보는 눈에 있었습니다. 그의 핵심 전략은 특수 상황 투자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보물찾기인데 보물이 숨겨진 곳이 아주 특별해요. 깨끗하고 반짝이는 곳이 아니라 남들이 귀찮아하고 더럽고 복잡하다고 그냥 지나치는 곳, 바로 그런 곳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던 거죠. 대부분의 엘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곳들을 그는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가 주목한 첫 번째 보물창고는 바로 스핀오프, 즉 기업 분할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대한 회사가 작은 사업부를 떼어서 별도의 회사로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들은 이 작은 회사 주식을 덤으로 받게 돼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건 너무 작아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안 맞아 이러면서 그냥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그린블렛은 바로 이 버려지는 주식들을 헐값에 주워 담아 그 진짜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방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남들이 안 하는 복잡한 계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스트 메리어트라는 회사는 모두가 부채 덩어리 나쁜 회사라고 외면했지만 그는 그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치를 봤습니다. 또 유통업체 시어스의 경우에는 주식 한 주를 사면 다른 금융자회사 2개를 거의 공짜로 얻게 되는 구조라는 걸 간파해냈죠. 정말 기가 막힌 분석이었어요. 그는 스핀오프 말고도 다른 보물창고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합병 차익 거래라고 해서 혹시 합병이 깨지면 어떡하지? 하는 시장의 막연한 공포를 이용해서 작지만 거의 확실한 수익을 챙겼고요. 또 파산 신청한 회사들의 서류 더미 속을 뒤져서 망해서 사라질 회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회사의 저평가된 채권이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엘 그린블렛 투자 인생 일부, 즉 그가 특수 상황의 마법사로 불렸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복잡한 퍼즐을 풀어서 연 50%라는 신화적인 수익을 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복잡한 기업 서류를 뒤지지 않고도 그의 천재성을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2부에서는요, 이 모든 복잡한 천재성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마법 공식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